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정말 금융위기로 확산이 안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올리기가 힘든 날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세 개의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실버게이트, 두 번째가 실리콘밸리, 세 번째가 시그니처 뱅크까지 연쇄적으로 망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진 모르지만 일단은 실버게이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은행의 악재 기사, 파산 기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거기 코인하는 은행 아니야? 코인같이 위험한 거 하지 말랬지. 뭐 요런 느낌으로 하면서 마치 코인에만 위험이 국한된 듯한 그런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실버게이트가 친암호화폐적인 은행이기도 하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K뱅크 정도? 물론 실버게이트가 더 사업 영역이 컸습니다. 디파이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은행이 이제 또 예전에 테라누나 사태나 FTX 사태를 겪으면서 누적 데미지가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근데도 자산을 팔아가고 어떻게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은 자발적 청산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럼에도 이제 크게 막 심각하게는 안 봤던 게 나스닥이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는 제 기억으로 한 2% 정도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한 10% 이상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상자산 업계에 더 큰 타격을 입혔던 그런 사건으로 다들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크게 상황을 심각하게 안 봤죠. 근데 문제는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36시간 만에, 그러니까 40시간도 안 돼서 초고속으로 붕괴를 합니다. 참고로 40년 된 회사인데요. 40시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나 봤더니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면 신생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주식을 싸게 사서 그 주식이 나중에 크게 오르면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빅테크라든지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서 크게 사업이 잘 됐겠죠.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누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빅테크 기업도 다 지금 쓰러지는 판국에. 그래서 최근 수입이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국채로 구성된 이 증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됐겠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18억 달러의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었어요. 뭐 그냥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뱅크런의 도화선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스마트폰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전 금융위기 때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부동산 폭락도 이렇게 저는 빨리 폭락하는 걸 머리털 나서 처음 봤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는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의 위기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파생 상품 등 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망했는데, 여기 보셨죠? 실리콘밸리 뱅크는 대부분 미국채로 구성된 증권이었다. 또는 뭐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증권 뭐 이런 걸로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를 했음에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뱅크런이 막 터지면 장사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미국채든 뭐든 만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뱅크런이 터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 자산 매각하는데 손실을 봤다고 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8억 달러 손실 규모를 봤다는 이 소식이 이 스타트업이 주로 쓰는 사무용 메신저에서 삽시간에 퍼진 거죠. 우리로 하면 카톡으로 계속 나르고 해가지고 이분들 얼마나 젊겠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래서 무려 36시간 만에 모든 돈이 거의 인출이 돼버리는 뱅크런이 시작이 돼버려서 약간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망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국 정부가 그냥 수습을 하려고 파산을 시켜드렸다고 저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세 번째 은행에 비하면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시그니처 은행은 거의 1+1 식으로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떤 은행은 이런 은행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이런 사태로 위기를 겪어서 이런 거를 해봤는데 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파산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름 나오고 끝입니다. 그냥 시그니처 은행 폐쇄. 뭐 급하다, 뭐 누구다, 위험하다 말도 없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유사한 시스템적 위험을 고려해 오늘자로 영업을 폐쇄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뭐 코미디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 은행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버게이트와 더불어서 2대 친암호화폐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딱 맞진 않지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업비트나 코인원이 연계된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한다면 빗썸과 코빗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박살이 난 지금 코인 업계 상황에서 시스템도 좋고 수수료도 싼 뭐 코인원은 아니죠. 업비트가 접속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거기로 가겠냐고요. 코빗이나 빗썸으로 다. 그래서 지금 아마 코인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입구 2개가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 생태계의 유동성에 위기가 왔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패드랑 FDIC 예금보험공사랑 재무부가 막긴 막았죠. 근데 굉장히 급하게 망했죠. 파산까지 시켜버리고 예금보호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분들은 잘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리에서 내려와요. 책임자들입니다. 패드는 파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금리 인상과 또 예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면서 이 금융위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빵꾸난 돈을 메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분, 이 제니 델런 재무부는 은행들을 총관리 감독하고 로비를 받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 이 세 분이 이 금융위기 오면 다 옷 벗고 난리 납니다. 나중에 취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아야겠죠. 그래서 금융 충격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밌습니다. 제니 델런이 분명 구제 금융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금자는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은행 자체는 구제하지 않겠다. 직원들도 그대로 놔두겠다. 파산한 채로. 근데 예금자는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25만 달러의 보호 제한이 있었는데 그 이상 입금을 한 사람들도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을 덜 먹으려고 한 거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혈세로 투입을 해주니까 살려주니까 워낙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욕을 덜 먹으려고 은행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갚아주겠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혈세가 투입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수습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이제 이게 금융권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약간은 안심하는 진정해라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고 바이든도 이 SVB 사태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대형은행 감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은 했죠. 하긴 했죠. 워낙 급진적으로 하긴 했지만 뭐 거의 파산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소식도 근데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급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블랙먼데이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고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을 했죠. 3월 12일 새벽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잘 막긴 막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최근 반등이 저는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항상 기억을 하라고 하셨죠. 공포든 호재든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이에나들이 먹은 게 없어요. 하이에나들은 득실득실 되는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먹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일단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미국 재무부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기관들이 있다. 일단 많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은행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빌 에크먼,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대부죠. 월요일 날 더 많은 뱅크런이 발생을 할 것. 이렇게 블랙먼데이를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기사들도 보시면. 근데 이 미국 정부의 삼총사가
좀 과도하게 해서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먹을 걸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시면 가관입니다. 3월 10일 날 했던 기사인데 시그니처 은행 주식을 사라. 실버게이트 청산 후에 마지막으로 살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3월 10일이거든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실버게이트는 망했고 시그니처 은행은 망하기 직전 딱 그 사이에입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 은행 빛의 속도로 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으로 망했는데 이 사이에 사라고 한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이걸 모르고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임원 알고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주범 리먼 브라더스 출신이다. 이때도 리먼 브라더스 위기 다 키워놓고 그 직전에 탈출을 하셨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또 그러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IMF도 뭐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보급이 통화 정책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공포 기사를 다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가 다리를 저는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잡아먹으러 가겠죠. 근데 사슴이 운 좋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살긴 살았죠. 근데 사자가 그 사슴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에나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 상황은 조성이 돼 있는데 결국 사자는 사슴을 다시 잡으러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악한 환경, 힘든 환경이란 게 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력들 기사 한 방, 그러니까 스치는 기사 한 방에도 뱅크런이 가능한 은행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 약한 고리는 모기지다 하면서 뱅크런이 수없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3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손실 규모 상위 미국 은행들을 쭉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뭐 은행들 이름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뭐 마이너스 40억 달러, 마이너스 6억 달러, 마이너스 3억 달러 쭉쭉쭉 있죠. 그리고 이 SBB 여파로 미국 은행주가 폭락을 했다. 뭐 마이너스 30%, 50% 쭉쭉 있죠. 여기 시그니처 뱅크 있습니다. 마이너스 37%. 근데 지금 없어지게 생겼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곳도 이미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줄 섰고 이미 많이 뺏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많이 또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어려운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뭐 말도 안 했습니다. 은행들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사자들이 하이에나들이 노리지 않을까 저는 100% 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대감이나 안도감 등으로 큰 반등이 온다면 이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죠. 소량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 다 팔았다가 뭐 다 밑에서 사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90에서 95%는 장기 포트폴리오 거래소를 아예 따로 둔다든지 해서 손도 대지 마시고 일단 소량 뭐 5% 뭐 이내 뭐 이 정도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현금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뭐 소량이라도요. 엄청난 멘탈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기대감이나 안도감이 뭐가 있을까 보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니까 연준이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기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0.25%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찌됐든 뭐 좋게 봐주면 감사하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 사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기사가 나오고 또 SBB가 HSBC에 의해서 이제 영국 자회사 SBB의 영국 지사가 인수가 될 거다. 약간은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한 이런 안심시키는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전 비트맥스 CEO죠. 아더 헤이즈는 불마켓 그러니까 상승에 대해 준비됐냐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도 상황은 일단 급하게 파산을 시켜서 수습을 패드나 여러 군데서 하니까 상승이 됐었죠. 약간은 반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앞으로도 큰 반등이 온다면 이렇게 좀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글로벌 세력들이 이번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사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SBB 사태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금융주 외에서도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 미국 장관님들의 발빠른 대처로 막혔다고 보는데요. 물론 자리 지키려고 하신 거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먼저 넘어진 친구들은 구해줬었죠. 그때도. 근데 뒤에 넘어진 친구들은 뭐 리먼 브라더스나 등등은 국민들의 반감으로 결국 구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의 큰 고비가 더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